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 중 주요 안건은 조례안 및 일반 안건 심의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등을 다루게 되겠으며 제261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영농 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조남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남석 의원입니다. 먼저 어제 활동하는 고생 많으신 보건복지 오임선 위원장님 및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745번 익산시 용농 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시 용농 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영농 활동으로 발생되는 영농 폐기물의 수거,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농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 보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조례안은 주요 제정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 제3조에는 조례 목적, 정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호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용농 폐기물 등의 조사에 관한 규정을 했으며 안 제6조에서는 안 제7조까지 예산 지원, 수거 보상금 지원에 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영농 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영농 폐기물이란 영농 활동으로 발생된 영농 폐비닐, 폐농약, 용기류, 폐부직포, 칼라필름, 폐트레이, 폐트레이는 모판입니다. 등을 농업 폐자재 등으로 말합니다. 현재 익산시 영농 폐기물 사업은 폐비닐, 농약 빈병, 영농 폐기물 중 재활용되지 않는 부직포, 영농 자재 등을 수거 처리 지원하는 사업 등으로 있으며 기존 국보 및 도비 지원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기존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익산시 자체 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위함입니다. 한 예로 하우스 작물을 재배하는 한 농민의 하우스 내부에 시설을 채워 넣을 때보다 철거할 때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농가에서는 처리할 폐기물을 한두 가지가 아닌데 폐비닐이나 농약 빈병 말고는 개인이 알아서 처리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어 영농 폐기물들이 버려지거나 불법으로 소각되는 등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청정 농촌의 환경오염을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를 통해 익산시가 기존 농촌 폐기물 관련 사업을 공고히 하고 익산시 자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남입니다. 2024년 6월 3일 조남석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2745호 익산시 영농 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조남석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보고입니다. 조례 제정 필요성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영농 폐기물이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 등으로 우려되는 농촌지역 환경 오염을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 폐기물 수거 지원 방안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8기조 본칙과 1기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대해 명시하고 있고 영농 폐기물 정의에서 폐기물 관리법 제2조 제3호의 사업장 폐기물은 제외하여 영농 폐기물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관내 농지에서 발생한 영농 폐기물과 수거자가 마을별, 지역별로 수거한 영농 폐기물에 한하여 적용함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시장은 영농 폐기물의 발생량, 수거 현황, 처리 및 재활용 현황 등을 매년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영농 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와 처리를 위하여 수거 보상비, 수거 처리 및 집합시설 설치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7조는 수거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수거 보상비를 지원할 수 있고 그 기준과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영농 폐기물의 추진 사업 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생활 폐기물 처리 대행자에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2호 자목에 따라 청소, 생활 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는 자치사무로 규정되어 있고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1항에서 시장은 관할구역의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사항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친환경 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폐농업 자재의 투기 방지 및 폐수의 무당 방류 방지 등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제정 조례안의 영농 폐기물 수거 지원 사무는 자치사무로서 관련법에서도 의무가 부과되어 있으므로 조례 제정에 따른 상위 법령상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익산시는 폐기물 관리법에 근거하여 영농 폐자재, 영농 폐비닐, 농약 빈병 등의 수거 처리 사업을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바 농경지 오염 방지와 영농 폐기물의 수거 사업이 확대 가능토록 하는 본 조례 제정은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그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영농 폐기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네, 전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 사실 저희가 지금 이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이 사업은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좀 기존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좀 명확하게 하고자 네. 조례를 제정하신 것 같아요. 네. 네, 특별히 다른 의원님들 의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영농 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2741호 익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부 개정 사항은 건강진단 결과서 및 재증명 발급 기간을 보건소 및 전체 보건지소로 확대하고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수수료 징수 기준이 조례 위임 사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로 발급 수수료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6조 건강진단 결과서 및 재증명 발급 기관을 기존 보건소 및 하멜보건지소에서 보건소 및 전체 보건지소로 확대하여 민원인 편의성을 높이고 조례안 별표 1 건강진단 등 재증명 발급 수수료 징수 기준에서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수수료 근거 기준을 기존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익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 변경하여 3,000원으로 징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란입니다. 2024년 6월 3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42호 익산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보고입니다. 조례 개정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는 시민들에게 의료 서비스 제공에 따른 수수료 등 증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1995년 6월 26일 제152호로 제정하여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 근본 조례 개정은 관계법령이 개정되면서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 개정 내용 및 타당성입니다. 개정안 제6조에서 건강진단 등 재증명 발급처를 현재의 보건소와 하멸 보건지소를 보건소와 보건지소로 확대 개정하는 것으로 이전에는 익산시의 14개 보건지소 중 하멸 보건지소에서만 증명 발급이 가능하였으나 민원 편의 제공 차원에서 2023년 4월부터 모든 보건지소에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같은 조 별표 1의 건강진단 등 재증명 발급 수수료 징수 기준에서 제8호 건강진단 결과서 및 재발급 수수료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해당 총리령이 2023년 11월 22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명시하도록 개정되면서 별표의 수수료를 익산시가 결정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개정 전후 수수료가 3,000원으로 동일하더라도 개정된 총리령의 시행일이 2024년 11월 23일이며 시행일 전까지는 국법을 따르므로 본 개정안의 시행일도 공포한 날이 아닌 2024년 11월 23일로 하여 관계 법률과 시행일을 일치시킨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이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건도 뭐 관계 법령이 개정되면서 저희 조례를 개정하는 건이어서 우리 특별히 의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아동의 노을 권리 보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송영자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자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고생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731번 익산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 보장과 증진을 통해 건전한 놀이 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지원 계획 수립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실태 조사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위원회 구성 등과 단체 등의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과 포상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익산시는 2021년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로서 최초 인증을 받아 적극적인 아동 정책과 아동의 권리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동 친화도시 상위 인증 준비를 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유니세프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충실한 이행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르면 아동들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레크레이션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익산시는 아동 친화 도심에도 아직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아동들에게 놀이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및 놀이 공간의 안전 관리 강화를 통해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의 확산과 환경 조성 등을 위한 익산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아동들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인 놀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익산시에서 아동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권리를 명확히 하여 아동 친화 도시로서 아동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수행하는 데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계나입니다. 2024년 5월 29일 송영자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2732로 익산시 아동의 놀권리 보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송영자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조례 제정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의 놀권리 보장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과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여 아동의 놀권리를 향유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10개조의 본칙과 1개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아동의 삶의 향상을 위해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할 것과 사업을 추진할 때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는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놀이시설 마련,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며 안 제5조는 지원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한 실태 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규정한 것으로 시 차원에서 아동의 놀 권리를 구체화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7조에서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위원회를 규정하고 익산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익산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위원회에서 대신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채 8조는 아동의 놀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전 세계 아동들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에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의 결실로 1989년 11월 20일 유엔 총회에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였습니다. 2021년 국제 아동 권리 NGO 세이브 더 칠드런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전 세계 35개국의 만 10세 아동 행복도를 비교한 결과 한국 아동 행복도는 31위로 최하위권에 위치하여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인식 개선과 환경 조성이 절실합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의 시기에 당연히 누려야 할 놀 권리를 향유하고 아동들이 건전한 놀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아동의 자아 존재감 및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건전한 놀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이 조례 제정에 따른 상위 법령상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조례를 아동을 위한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신 송영자 의원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초등학교 때는 그 4대 의무라고 해서 국방, 납세, 교육, 근로의 의무를 교육받았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이런 좋은 조례가 있어가지고 요즘 아동들은 행복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놀이 시설 마련과 놀이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하는데 지금 익산시에서는 뭐 따로 이거에 대해서 하고 있는 뭐 프로그램이 있나요? 네, 아동보육과장 정경숙입니다. 저희 그 아동 친화 도시 인증을 받고 난 이후로 일단 아동 정책의 그 관심도가 굉장히 많아졌고, 그 중에 이제 그 놀이 분야도 상당히 그 많이 시설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었다고 봅니다. 저희 예산 중에 전체 예산 중에 아동 친화 예산이 저희가 한 1,828억 정도로 11.3%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 중에 그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놀이 예산이 한 153억 정도 됩니다. 이 놀이라는 게 저희 부서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놀이 사업이 확충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도 지금 올해 예산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뭐 자료 수집을 위해 실태 조사를 시행할 수 있고, 뭐 놀이 프로그램 시설과 프로그램 그 마련에 의해서 또 전문 기관에 위탁을 하여서 운영할 수 있다고 이렇게 조례에 나와 있는데, 네네. 지금 153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뭐 관련해 가지고 위탁하는 기관이 있나요? 저희가 그 아동 친화 도시 그 용역 사업을 1차에도 추진을 했었고요. 2차도 지금 현재 그 추진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놀이 영역이 그 조사를 하게 돼 있고 그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뭐 그러면은 위탁 기간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용역 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총괄적으로 아동 친화 총괄적으로. 영역에 있어서 놀이 분야가 용역 사업으로 들어가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신 만큼 담당과에서도 조금 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신가요? 네, 손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송영자 의원님 조례 만드신 분이니까 송영자 의원님한테 질문 드리겠는데요. 익산시도 아동 친화 도시 조성 조례가 있잖아요. 혹시 그 이 조례 안에 이 놀 권리에 관련된 것을 좀 강화해서
개정안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거 외에 이렇게 따로 이걸 좀 특화해서 다시 조례를 좀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게 있으면 의견 한 번만 듣고 싶습니다. 아동 친화도시 조례가 이미 있잖아요. 거기에 이 부분을 좀 담았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일단 조금 했었는데,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었는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따로 조례를 좀 구성해야겠다라고 생각한 특별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의견 한 번 더 듣고 네, 싶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지금 아동 친화도시로 인증을 받고 저희가 현재 지금 상위 인증을 네. 받고자 지금 여러 네. 가지 프로그램 말씀하실 때 그런 걸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이들이 그 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것과 또 이 놀 권리에 대한 거는 사실은 다른 지자체에서 보는 것과 같이 놀 권리에 대한 사실은 조례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어떻게 보면 학업에 열중을 하고 아이들이 놀 그런 저기가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자유를 좀 주고 그런 걸 좀 강화하기 위해서 좀 하고자 했던 거고요. 그 아동 조례에는 사실은 놀 권리가 없어요. 있지 네네네. 않아서 어떻게 보면 저희 종합 검토에서 말씀드렸듯이 조례가 생김으로 인해서 법적을 마련해서 놀 권리를 보장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네. 조례에 대해서는 매우 공감하는데요. 혹시 이제 원래 이제 기본 조례가 아동 친화도시에 관련된 조례가 있어서 거기 또 아동 친화도시 항목에 이런 놀거리나 이런 것들을 매번 검토하고 이런 예산도 많이 늘리려고 이제 시도 애쓰고 있어서 그런 내용을 추가로 담았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저는 했습니다. 혹시 과장님은 그런 이게 상위 인증에 어떤 이런 조례도 많이 도움이 되나요? 일단 그 조례가 있다는 거는 또 네. 유니세프에서 판단을 할 때 네. 이게 놀 권리가 상당히 아이들 놀이 문화가 중요한 영역을 그렇죠. 차지하고 네. 있기 때문에 네. 좀 익산시의 관심도가 좀 높은 네. 분야라고 생각을 할 것 같고요.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그 아동 친화 도시 조례가 있으면서 놀 권리 분야를 따로 빼서 또 놀 권리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것도 한 50개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추가해서 이거는 조금 결이 다르긴 한데요, 과장님. 네네. 지난번에 그 아동 친화도시 우리 원탁회의 네, 했었잖아요. 네, 네, 그때 이 노는 문화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을 때 네, 네. 보석 테마파크의 네. 짚라인의 위치를 좀 네, 네, 조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네, 있었거든요.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검토 혹시 하고 계신가요? 지금 그 부분까지는 아직 검토는 못했어요. 네, 그 토론회 할 때 일단 아이들의 의견들이 많이 나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참고를 해서 각 부서에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어느 부서예요? 각 이게는? 부서에 통보를 그 자료를 아. 통보는 했습니다. 했어요? 네. 네네네. 거기는 부속박물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위치가 아이들이 잘 볼 수 그런 없는 것 곳에 같습니다. 배치되어 있어서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네네.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동선을 좀 고려해서 배치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네. 의견입니다. 네. 네, 송영자 의원님 답변 감사합니다. 네, 선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신가요? 네, 조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뭐 우리 검토 보고에서는 우리나라가 국제 아동 권리 NGO에서 35개국 중 31위로 차지했어요, 과장님. 그럼 우리 그 아동 익산시 아동 친화 도시로서 네네. 봤을 때 국제 아동 권리 NGO에서 나온 부분에서 충분히 우리 익산시는 잘하고 있다, 자부합니까? 잘 하려고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한테 지금 이 뭐 예산을 153억이라는 부분을 네. 우리 익산시가 반영을 하고 있어요. 네네. 거기 그 중에 우리 아이들한테 뭐 좀 지원을 제대로 좀 하고 있다는 그 부분이 뭐 있습니까? 딱 특출나게. 그래서 아이들의 뭔가 그 만족도가 상응하는 부분이 있는가? 어쨌든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이제 그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저희가 예산적으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환경 개선 부분이 중요하고요. 뭐 놀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면에 있어서 뭐 복지라든지 안전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저희가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놀이 분야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생태 놀이터라던가 뭐 여러 가지 사업들도 추진을 해주셔서 저희가 뭐 거기에 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거기에 좀 이렇게 아니, 도달하기 위한 일단은 뭐 노력들을 저기 하고 있습니다. 아동 친화 도시에 대해서 이제 1차적 용역을 했다고 했습니다. 네, 1차 네. 용역이 나왔어요. 그 중에 뭐 핵심적 익산시의 현실에 맞는 용역이 좀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해서 비싼 용역을 했는데 그런 기준을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하시니까 지금 뭐 아동 친화 도시의 조례도 있고 지금 여기에 우리 지금 아동의 놀 권리의 지금 조례를 지금 어떻게 보면 이원화를 할 부분이 네, 네. 송영자 의원님께서 나름대로 지금 조례를 더 계획 수립하는 부분들은 뭐 시설이나 기반 시설, 뭐 프로그램 개발, 그다음에 뭐 놀이 문화 뭐 확산 이런 부분 중에 좀 더 디테일하게 지금 하고 싶어서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이 조례를.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좀 향응되는 무슨 이야기를 좀 해줄 수 없어요 과장님께서? 왜 이 조례가 좀 만들어져 있고 뭐 대다수의 전국에도 많이 있고 우리 전라북도에 한 6개 정도의 그 네, 네. 조례를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 궁금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좀 자부심 있는 부분, 뭐 선언적 공고적 이 부분은 있어요. 뭐 추계도 그렇게 비용 추계도 그렇게 해서 했는데 우리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은 무언가 더 디테일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그 용역을 해 보니까 네. 어떤 놀이공간 시설 확충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어. 놀이 환경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그래서 일단 제일 큰 부분이 보석박물관의 다이노키즈 월드가 어쨌든 복합 놀이공간 형태로 좀 꾸며졌던 부분이 있고요. 배산이나 소동공원에도 그 생태공원 놀이터가 조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앙체육공원에도 아이들이 원하는 트램플린이라든지 그 그 나무 사이로 숲 다리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 조성을 하고 있고요. 저희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익산시에서 그 놀이 문화를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이 있고 2차에서도 보니까 마찬가지로 그 물놀이 시설이라든지 뭐 놀이공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에서도 올해는 더 물놀이 시설을 여름에 더 많은 곳에 확충을 하기 위해서 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형식상 그런 부분은 전국 어디든 다 있는 것 같고요. 제 얘기는 그냥 익산시는 도농 통합도시예요. 네. 그죠? 문화도 있고 역사도 있고 네. 익산시의 과거에 대한 부분, 그다음 미래에 대한 그 부분, 희망들은 아이들한테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그런 용역이 좀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프로그램이나 놀이문화 확산이 좀 돼야만 된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니까요. 네, 네. 그런 부분을 좀 잘 하셔가지고 네. 예, 좀 행정에서는 좀 관리 감독 네, 철저히 좀 그렇게 해주세요.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전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하는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교육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영희입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664호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구 이유는 보육의 전문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여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품질 좋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신규 설치 예정인 국공립 어린이집 3개소에 대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인 송악동 익산 라송 센트럴 카운티, 평화동 안단태 익산 평화, 마동 익산 자이 그랜드파크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이 신규로 의무 설치됨에 따라 영유아 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보육조례 제12조에 의거 수탁기관 공개 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익산 라송 센트럴 카운티 어린이집의 경우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안단태 익산 평화 어린이집의 경우는 2025년 3월 1일부터 2030년 2월 28일까지, 익산 자이 그랜드파크 어린이집의 경우는 2025년 5월 1일부터 2030년 4월 30일까지 5년간 국공립 어린이집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2024년 6월 3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64호 익산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등은 복지교육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필요성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익산시 보육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신규 설치되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하여 공개 모집을 통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익산시 사무위탁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의회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한 동의안으로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동의안 타당성입니다. 현재 익산시가 설치 운영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19개소이며 본 동의안은 신축 중인 공동주택단지 3개소의 어린이집에 대해서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게 어린이집의 설치 의무가 있으며 영유아교육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2 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500세대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관련 법에 따라 익산시의 해당 공동주택의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 운영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방식은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체계적인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 그리고 어린이 수 감소로 폐업하는 민간 어린이집의 전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민간 위탁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철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거하고 동의안의 외로 하나 여쭤보려고 그래요. 여기 보면 세 군데 지금 국공립 시설이잖아요. 이제 궁금해서 제가 몇 년을 했어도 모르겠어. 라송 센트럴은 세대수가 866세대고 안단테는 1300세대, 자이 그랜드는 1400세대예요. 근데 정원하고 정원을 보면 일산 자이도 1400세대인데 여기는 정원이 52명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원을 어떻게 파악을 하는 건가요? 네, 그 아동 1인당
그 면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행사에서 그 어린이집 공간으로 어느 정도의 면적을 확보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 면적 기준으로 저희가 정원이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 세대수에 따라서 정원을 정하는 게 아니라 네, 네. 그 시행사나 시공사에서 이걸 지어주는 거에 따라서 그냥 하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면적을 어느 정도 확보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 정원이 달라집니다. 그 면적을 뭐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 없고 그냥 시행사나 시공사에서 네, 무조건 네, 그냥 그렇습니다. 정해주면 네, 여기에 네, 맞춰서 네, 하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올 때 좀 아이들 공간을 좀 충분히 좀 확보를 해달라고 그렇게 그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면서 이해가 안 된 게 세대수가 많으면 또 아이도 많을 건데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정원이 이렇게 적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인허가 당시에 우리가 세대수가 많으면 시설 규모를 좀 키우라든지 이렇게는 못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하는데 일방적으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네, 일단은 저희가 그 협의가 들어올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요구를 하지만 이제 그 부분을 좀 적용을 시켜주는 시행사가 있는가 반면에 그냥 기본적으로 그 면적을 가지고 들어오는 시행사가 있습니다. 질문을 못 하겠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네, 손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그 항상 이 새로운 이제 아파트가 건설되면서 어린이집이라든지 뭐 그 다 함께 돌봄센터라든지 네, 네, 네. 의무 기준 때문에 네, 당연히 세워야 되고 돌봄 또 필요성 때문에도 필요하다고는 인정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근본적인 의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기존 아파트 말하자면 신축 아파트가 아닌 기존 아파트의 인구 이동을 봤을 때 기존 아파트에서 신규 아파트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익산의 경우에도 인구가 새로 유입되지 않으니까요. 그럴 경우에 기존에 있던 아파트에 있는 어린이집 수는 그대로 있고 새로운 어린이집 수가 계속해서 늘고 있고 아동 수는 이제 계속 줄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 위탁을 할 때요. 네, 네. 민간 위탁, 공개 수탁 하잖아요. 어쨌든 네, 네. 공개 경쟁 네, 원칙에 네. 의해서 그러면 원래 기존에 있던 아파트에 있던 어린이집이 공개 경쟁에 참여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율이 익산에도 지금 계속 있나요? 아니면 거기는 그대로 두고 새로 항상 입찰이 되는 건가요? 기존에 이제 그 운영하시는 분들도 여기 입찰에 참여는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그쪽은 입찰이 되면 쪽은 뭐 폐원의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유지의 방식을 네, 본인이 네. 선택하고 네, 이제 그 개인이 기부 체납하고 운영하는 이런 건 없어요? 지금 현재 기부 체납은 없고요. 개인이 이제 저희도 기부 수요조사를- 체납도 원래 할 수 있잖아요. 기부 체납도. 이제 기부 체납 조건도 있지만 저희가 네. 국공립이 계속 늘어나는데 굳이 기부 체납까지 받아서 하기에는 좀 않고. 무리가 따르는 부분이 있고요. 개인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에 위탁자로 선정이 되면 거기는 이제 운영 중단을 2개월 전에 이제 폐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리 폐원을 하고 네, 이제 국공립을 수탁을 참여 이 공개 아니요. 경쟁에 참여해야 선정이 돼. 되면. 아, 선정이 되면. 네, 네, 그러니까 선정되기 전에는 운영을 계속해서 할 수 있고 네, 네, 그렇습니다.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네. 계속 신규 아파트들이 네. 들어서고 있고 이거 아파트 말고도 수없이 많은 아파트가 익산에 들어설 네, 네, 건데 그렇죠. 그러면 똑같이 어린이집이나 이렇게 다함께나 이런 게 생길 텐데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을 전환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혹시나 뭐 가산 점수나 그러니까 새로운 신규 사업자한테 새로운 사업을 주는 것보다 전환하게 하는 방식을 혹시 고려할 수 있는 건가? 이게 뭔가 공개 경쟁 원칙에는 좀 벗어나 보이긴 하는데 네. 제가 아까 근본적인 질문 얘기했잖아요. 네, 네. 기존에 있는 거는 내비두거나 아니면 폐원하거나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아파트가 생기면 계속해서 어린이집을 만들어야 되고 네, 이게 수급이 조절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자치단체에서도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수급 조절 네. 부분 때문에 이제 기존에 운영하시던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이 국공립으로 넘어왔을 경우에는 폐원을 네. 우선 조건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 어차피 기부 체납을 한다 하더라도 시설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네. 기부 체납의 경우도 저희가 그 정부 정책에 의해서 국공립 확충 늘리려는 그 방침에 의해서 일부 민간 어린이집을 기부 체납해서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고 운영권을 10년을 준 어린이집이 한 3곳 정도 기존에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익산에도요? 예, 예, 세 군데? 네, 네. 세 군데죠. 예. 근데 이제 국공립으로 지금 아파트가 새로 들어오는 곳에 그걸 기부 체납으로 받는 조건은 되지 않습니다. 네. 아 그건 이제 관련법에 있어서 네, 제가 네. 한번 네, 여쭤본 거고요.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들어서 제 말은 수급 조절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매번 안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항상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네.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은 여하튼 새로운 경쟁의 관계에 생기는 어린이집들이 그렇죠. 계속해서 생기는 네, 거고 절대적인 수의 어린이들은 항상 지금 그렇죠. 줄어들고 있는 네, 상황이기 네.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중점에 두고 공개 경쟁을 할 때도 고민과 염두를 좀 더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입니다. 저희도 항상 고민하고 있고 네. 이탁을 올릴 때마다 이 국공립이 생길 때마다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네.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어려움이 크실 거로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일단 운영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어려움이 저는 더 크다고 생각하고 네, 그렇죠. 생각해서 네, 의견 더 드렸습니다. 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손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네, 최재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최재현 의원입니다.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아까 전에 손진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뭐 이렇게 좀 내용은 다른데요. 지금 현재 그 정원을 125명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시행사가 이제 공간에 따라서 그거를 네, 해준다고 그렇습니다. 하는데 네. 그 만약에 아파트가 미달이 돼서 그 뭐죠 세대수에 비해 미달이 돼가지고 그 정원을 채우지 못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그런 기준은 없고요. 저희가 보니까 분양률이라든지 임대율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80% 이상이고 강심만 조금 한 60% 정도 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원 부분은 저희가 애초에 면적 기준으로 잡기는 하지만 이제 정원은 좀 운영 상황에 맞춰서 조금 조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늘릴 수는 없지만 조금 정원 부분은 줄이고 기타의 공간을 아이들 그 놀이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뭐 사업비 구성 내역을 봤을 때 네, 정원이 줄어들고 하면은 그 예산도 줄어들 거 아닙니까, 사장님?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이 사업비 구성은 제가 정원에 맞추고 올해 예산 기준에 맞춰서 산정해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려가 되는 게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지금 현재를 봤을 때 다 어떻게 보면은 한 군데 정도만 빼고 두 군데는 좀 뭐 미달이 될 것 같고 그 뭐 전 세대수가 들어온다고 해서 꼭 뭐 연령대별로 또 그렇게 맞춰서 들어오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뭐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네.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네, 저희도 염려되는데 그 아파트 측에서는 저희는 이제 그 사용 승인이 나야 그 어린이집 리모델링을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아파트 측에서는 바로 그냥 주민들 입주하는 시점과 맞춰서 국공립이 들어오기를 그렇게 바라는 그런 현재 추세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철원 의원님, 네,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질문을 하다가 멈춰서 우리 손진영 의원님 그리고 최재현 의원님이 질문해 주시는데 저는 이제 한 가지 더 아까 우리 손진영 의원님 기존 어린이집 뭐 폐업 문제 얘기했는데 국공립 어린이집 지금 우리 위탁 현황 잘해 주셨잖아요. 여기 보면 저번에도 업무 보고 때도 말씀하셨는데 새로 생기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생기니까 기존에 있던 또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해서 거기 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제가 듣기로는 뭐 이 시청 앞에 뭐 별나라 어린이집, 엄마랑 어린이집 이런 데는 시에서 이렇게 폐원을 하려고 하는 얘기가 있던데 그게 맞나요? 그 국공립
저기 좀 오래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네. 지금 좀 오래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환경 여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그럼 국공립만 그러는 검토 중에 건가요?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어린이집도 아니, 개인들은 이제 못 하는 본인이 거고. 결정할 사항이고요. 네. 제가 그럼 국공립 국공립 어린이집 중에 우리 시에서 지금 폐원을 너무 낡아서 뭐 오래돼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하려고 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저희가 검토 일단 그 네 군데를 좀 검토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두 군데가 천사 어린이집하고 별꿈 꾸는 아이들 어린이집 두 군데가 지금 국공립으로 이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별 꿈꾸는 아이들 어린이집하고 천사는 받았다. 그럼 두 개 저희가- 남은 데가 엄마랑하고 이리 별나라예요. 네, 네. 그럼 여기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그럼 폐원을 언제 하나요? 지금 이분들이 올해 12월까지 이탁 기간이 종료가 예, 됩니다. 예. 네, 네. 12월 30일이요. 네. 뭔 대책이 있나요? 여기는 아이들도 그럴 테고 여기에서 일하시는 종사자분들도 있고 할 텐데 이제 기존에 이제 만약에 그 폐원이 결정이 된다고 하면 기존 어린이집 그 국공립을 이탁을 받은 그 원장님한테 고용 승계 일부를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도 부모님들 선택에 따라서 국공립으로 그 아이들 정원이 상당히 지금 많기 때문에 국공립을 원하신다면 국공립으로 전원 조치를 하고 그리고 가까운 데로 다시 부모님들이 선택을 하시겠다고 대표자들은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대표자들은 어떻게 되냐고. 어떤 게? 대표자들은 어떻게 되냐고요. 그 일하시는 종사자들은 네. 다른 데로 이렇게 해주신다는데 네, 네. 대표자들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대표자들도 다른 데 가서 그냥 일을 하셔라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별나라 어린이집 원장님 같은 경우는 연령상으로 네, 우리가 여기는, 이제, 네. 끝나고 이제 기타의 어린이집 원장님들 같은 경우는 다시 국공립 그 이탁에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뭐 이탁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고용 부분까지는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이 천사 어린이집도 도비로 지금 올 초에 네. 예산을 받았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천사 어린이집은 올 연말에 문을 닫는 건가요? 거기가 지금 임대료를 주고 네. 저희가 국공립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시설을 기능 보강을 한 이유는 어느 기간이라도 아이들한테 최선의 환경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 기능 보강을 했던 사업이고요. 만약에 폐원이 그 결정한다고 기능 하면 보강을 언제 했어요? 지금 올해 했던가 거기가 기능 보강? 완료됐어요? 네네 이게 알려드렸습니다. 몇 월에 했어요? 5월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12월에 폐원을 할 건데 6월에 예산이 얼마였어요? 상황은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예산이 가능했는데 아무리 도비로 예산을 받아왔다고 그래서 폐원할 어린이집에 그 많은 돈을 써야 되는 건지 저희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했지만 문을 닫는 데까지는 어린이집 아이들의 어떤 안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이 천사 어린이집 대표님이 국공립을 새로 못 받았을 경우는 어떻게 돼요? 계속 유지를 한다고 저번에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시에서 지금 기존에 하시던 분들을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제 폐원을 하고 위탁 기간이 끝나니까 하는데 뭐 낡았다는 이유도 있고 안전상의 문제도 있다는 건 이해는 해요. 네, 네. 근데 이분들의 뭐 고용 승계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아이들의 전원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네, 네. 무작정 새로 생기니까 오래된 데는 없애야 된다. 그런 고정관념은 좀 버려주시라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철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신가요? 없으십니까?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아픈 아이 돌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김순덕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순덕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 고생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2734번 익산시 아픈 아이 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아픈 아이 돌봄 지원 조례안은 아동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부모의 일과 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아픈 아이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지원 사업 및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5조에서 7조까지는 보호자의 동의 및 의무,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안 제11조까지 아픈 아이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사무위탁, 지도 점검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아픈 아이 돌봄이란 보호자의 직접 돌봄이 어려운 아픈 아이에게 제공하는 안전한 보호 및 돌봄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하며 이에 대한 지원 사업은 병원 동행 서비스 및 병상 돌봄 서비스입니다. 지난 5분 발언으로 아픈 아이 돌봄 센터 설치 및 병원 동행 병상 돌봄 서비스가 필요함을 말씀드렸습니다. 5분 발언 이후 많은 맞벌이 부모님들이 아픈 아이 돌봄에 대해 공감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조례 개정으로 사업의 추진 및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는 아픈 아이 돌봄 센터의 설치를 기준으로 비용 추계하였으며 센터를 설치하기에 앞서 병원 동행 서비스 사업, 병상 돌봄 서비스 사업 등 단일 사업으로 먼저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점차 확대하여 단독 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관련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경기도에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 병원 동행, 병상 돌봄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픈 아이 돌봄에 관한 관심과 필요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익산시는 야간, 휴일에 소아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더해 평일 낮에 병원 동행, 병상 돌봄 서비스까지 추진한다면 익산시는 아픈 아이에 대한 24시간 돌봄 체계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계나입니다. 2024년 5월 29일 김순덕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2734호 익산시 아픈 아이 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김순덕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조례 제정 필요성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맞벌이 등으로 갑자기 아프거나 다쳐서 병원 치료가 필요할 때 돌봄이 어려운 보호자를 대신하여 아픈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돌봄 서비스의 지원과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11개조의 본칙과 1개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채 1조에서 안채 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뜻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픈 아이는 주민등록을 익산시에 두고 있는 3세에서 12세의 아이로 갑자기 아파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이로 정의하며 연령 하하는 3세 이상으로 하여 2세 이하의 소통이 어려운 영아는 돌봄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판단되며 연령 상하는 익산시의 유사한 아이 돌봄 연령 기준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안채 4조에서는 아픈 아이 돌봄을 위해 병원 동행 서비스, 병상 돌봄 서비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채 5조와 안채 6조에서는 아픈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시장은 사전에 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보호자는 행정에 필요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는 의무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채 7조에서는 병원 진료에 따른 비용을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과 안채 4조 지원사업 이용 시 이용료 징수가 가능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채 9조에서는 아픈 아이 돌봄 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하여 아픈 아이 돌봄 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채 10조와 안채 11조에서는 아픈 아이 돌봄 지원 사업과 센터 운영에 대하여 사무 위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시장이 센터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우리 사회는 산업화 발달로 인해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아지면서 결혼한 부부가 동시에 모두 직업을 가지는 맞벌이 가족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제적 안정과 여성의 사회 참여 욕구가 맞물려 OECD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맞벌이 가족의 비율이 추세에 있으며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전국 맞벌이 비율은 2013년 42.9%에서 최근 22년에는 53.3%까지 늘어 맞벌이 가정은 전체의 반을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로 인해 가정의 소득은 증대되었지만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는 문제에 직면하였으며 특히 자녀 돌봄은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2023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역대 최저치인 0.72명에 그치는 등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직접적인 이유가 열악한 보육 환경이 거론되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감소하는 출산율과 인구를 지키기 위해 지자체마다 출산과 보육복지의 수준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찾아 치유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최근 익산시가 도입한 원광대 소아응급의료센터도 같은 맥락의 복지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소 건강한 아이 돌봄 체계는 학교 돌봄, 지역 아동센터, 어린이집, 담깨 돌봄 등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선택적 이용이 가능하나 갑자기 아이가 아픈 경우 대부분의 돌봄 시스템에서 가정 돌봄으로 전환되는 바 우리나라 반이 넘는 맞벌이 가정에서 갑자기 아이가 아플 때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제공되는 익산시의 아픈 아이 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등으로 바쁜 보호자를 대신해 행정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호자의 실리는 물론 보육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현재 타 지역의 경우 서울시 우리 동네 키움센터, 광주시 아픈아이 긴급병원 동행 서비스, 구미시 아픈아이 돌봄센터 등 여러 지자체에서 아픈아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들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아픈아이 돌봄센터의 설치 운영은 시장의 재량 사업이므로 조례안의 비용 추계는 신규 센터 관리를 기준으로 추산하였으며 센터장 1명, 상시 직원 2명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연간 1억 4천만 원으로 1차년도 센터 설치비와 시스템 구축비로 1억 5천만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이는 시흥시와 구미시 등 타 지자체의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센터 신규 설치, 다함께 돌봄, 가족센터, 육아 종합지원센터 등의 기존 시설 활용 시 비용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례됩니다. 그이 조례 제정에 따른 상위 법령상 위배됨이었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 예고 결과 익산 참여연대로부터 한 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와의 충분한 의사소통과 논의가 필요하며 다함께 돌봄센터, 가족센터 등 기존 돌봄시설 등을 활용해 실현 가능한지 검토 과정이 필요하고 다른 지역의 경우 기존의 돌봄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 중으로 조례 제정을 위한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가 이루어져 추진되어야 할 정책이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최재현 의원입니다. 또 이게 익산시 아프나이 돌봄 지원 조례안을 만들어주신 김순덕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한테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검토보고에 보면 그 합계 출산율이 0.7%인데 더 내려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0.6%대 6%대로 내려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저희가 그 출산율에 대한 정책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또 그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도 그 본 의원도 얘기했지만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평소 건강한 아이들에 대한 부분은 지금 많은 정책이 있는데 김순덕 의원님이 오늘 발의하신 아픈 아이 돌봄 지원 조례하는 그런 의미에서 좋은 조례 같습니다. 저도 그 아이들이 어려울 때 저도 일을 하고 있고 저희 와이프도 일을 하고 있었을 때 저희 아이가 다쳤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참 그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당황과 걱정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서 감기가 걸리면은 그 학생을 어떻게 보면 격리 조치하기 위해서 집 아니면 병원으로 보내야 되는데 뭐 부모가 직접 해주지 못하는 거를 이렇게 조례를 만들면서 그거를 대신 해줄 수 있는 취지로는 너무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젊은 맞벌이 부부들이 좋아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지금 입법 예고 관련해 가지고 그 익산 참여연대에서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와 충분한 의사소통 논의가 전개되었는지 궁금하다고 이렇게 그 질의를 하지 않습니까? 의견을 내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 조례를 같이 상의하시면서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뭐 조례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에 대한 부분을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네, 여성가족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20년도에 그 익산시 마을 돌봄 지원 조례가 있어서 그동안에는 아픈 아이들을 떠나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돌봄 시설 설치라든지 운영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참여연대 쪽에서도 마을 돌봄 조례가 있는데 별도의 그 만드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아픈 아이 돌봄 조례를 따로 만들어 주시면 뭐 그 주요 내용이 뭐 병원 동행 서비스라든지 돌봄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세분화되고 네, 구체적인 조례가 될 것 네, 같습니다. 본원도 그 마을 돌봄 조례를 좀 찾아봤는데 네, 네. 그게 약간 제가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건강한 아이들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다양한 서비스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은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은 이 조례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은 지금 본 의원도 봤을 때 그 뭐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이 있지만 그 아픈 아이 돌봄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 저희가 익산시 그 모 기업과 지금 협약을 해서 22년도에 협약을 해서 제가 네. 알기로는 26년도에 어린이 전문 병원이 지어지기로 부지까지 다 해서 지금 협약을 하고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1층에 아픈 아이 돌봄 센터를 짓는 걸로 저희가 이제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네. 예. 그런 부분을 또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이제 감사한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은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조례, 그 지금은 아픈 아이 돌봄의 조례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 행정의 예산 편성의 권한을 가지고 그걸 얼마나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하느냐에 참 그게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조례를 발의하신 김순덕 의원님하고 같이 김순덕 의원님도 관심을 물론 갖고 같이 함께 잘 진행해 주시면은 타 지자체에 만한 또 우수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제가 지금 그 현재 그 운영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의 아픈 센터, 아픈 아이 돌봄 센터 얘기를 들어보면 초반기 한 1, 2년 정도는 이용률이 저조해가지고 홍보가 많이 중요할 것 힘들었었다고 같아요. 네, 하더라고요. 네, 네. 이렇게 홍보도 있고 이제 어머님들의 믿음이라든지 아이를 자기를 맡겨놨을 때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홍보하고 센터가 지어지면 이제 충실히 잘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심하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혹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손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게 돌봄의 어떤 다양성 측면하고 사회적 돌봄 필요하다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매우 공감되는 조례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다만 여기 지금 조례 내용을 보니까 뭐 센터에 대한 설립, 뭐 향후 뭐 내일 모레 뭐 바로 지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향후 어떤 방향을 설정하는 거에 있어서 센터 설립에 대한 조항이 있더라고요. 근데 센터를 설립하게 됐을 때는 뭐 구축을 사서 리모델링 할 수도 있고 임대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여하튼 물리적인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에 대한 비용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거기에 이 공간을 운영하려는 인건비 반드시 필요하고요. 운영비 그 부대 비용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뭐 어린이집에서도 얘기했겠지만 이용자 수에 대한 이게 이 사업에 대한 효율성, 효율적인 운영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추어 봤을 때 이런 센터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저는 일단 들었고요. 두 번째는 그 답변해 주시면 되고 두 번째는 연동되는 질문인데요. 반드시 이런 센터를 설립하지 않아도 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광주 동구의 사례를 보면 그냥 익산시가 긴급 병원 동행 서비스를 진행하는 거예요. 4세에서 18세까지 하고 있고 병원비 약제비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사업 내용도 갑자기 아프거나 다치거나 병원 치료가 필요할 때 또는 정기 검진, 안과, 치과, 상담 치료 등 예방 접종까지. 왜냐하면 직장을 다니는 부모의 경우에는 치과 한 번을 데리고 가려고 해도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 말고도 이런 것까지 사업을 다 하고 있고 아동 픽업해서 그다음에 전용 차량 이용해서 병원에 바로 병의원을 이동하고 이후에 집 또는 학교 또는 돌봄 시설에 아이를 인계해서 귀가하는 조치까지 하고 이 서비스의 전 과정을 부모랑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이런 서비스를 이미 시행하고 있고 이것도 수요가 많이 지금 늘고 있고 우수한 사례로 선정이 되어서 광주 내의 다른 구에도 지금 전파되고 있는 정도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물리적인 공간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에 가지고 있는 행정체계, 돌봄계가 우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계에서 이 서비스를 저는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 대비해서 그러면 비슷한 류의 서비스를 받게 여기서 이제 못하는 거는 그 센터가 있을 때는 거기에서 이제 인계 받아서 조금 더 머물 수 있는 그 장점 하나를 빼면 나머지 모든 서비스는 다 이렇게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훨씬 더 인건비도 훨씬 줄일 수 있고 물리적인 공간 없이도 가능한데 그런 거에 대한 검토는 혹시 같이 하셨는지 두 가지. 저희가 그 아픈 아이 돌봄 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데는 물론 설치비라든지 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많이 소요가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필요성이 있다고는 느껴지고 그래서 지금 타 지역 운영 사례들을 지금 많이 다양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센터가 당장 뭐 내일 모레 지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하기 전에 뭐 동행 서비스라든지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병상 돌봄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근데 병상 돌봄이라든지 이런 서비스식으로 가보니 지금 인근 사례 전주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예산을 세웠는데 그렇게 많이 효과가 없어가지고 예산을 뭐 삭감한 사례도 있었고 솔직히 저희가 아이 돌봄 서비스에서 병원 동행 서비스는 하고 있는데 아직 저희 지역 내에서는 그렇게 그
이용률이 아직 미비하더라고요. 그래서 다각적으로 저희가 지금 검토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광주 사례라든지 이거는 저희가 좀 더 검토해보고 저희 시의 맞춤형으로 한번 열심히 검토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네. 답이 있는데요. 질문에 대한 답이 있는데 삭감을 당했잖아요. 네, 전주 네. 사례 말씀하셨는데 삭감을 할 수 있는데 물리적인 센터의 공간이 생기면 삭감하거나 인건비를 하거나 폐쇄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검토와 고민이 난 필요하고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서비스를 했는데 이용률이 적었다면서요. 초반 이용률이 적었다면서 아까는. 근데 아까 지금은 서울 같은 이용률이 경우는- 적다고 하시니까 네, 네.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 그러니까 초반에는 당연히 홍보가 적고 하니까 이용률은 적을 수 있어요. 네, 광주 네. 동구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시행하면 할수록 아마도 김수덕 의원님도 그런 고민 때문에 이 조례까지 생각하셨을 것 같긴 한데 이용률이 점차 늘고 어쨌든 맞벌이 부부에 대한 부분들이 훨씬 더 돌봄을 좀 촘촘히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용률은 늘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아이들 수가 준다 하더라도. 그런데 아까 답변하셨던 것처럼 센터를 뭔가 건립하고 이 방향성을 잡아가는 거에 있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의견 다각적으로 드렸습니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의를 좀 간담회 형식으로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의원님들 공감해 주시면 논의를 조금 더 해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신가요? 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최재형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현 의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아픈 아이 돌봄 지원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아픈 아이 돌봄 지원 조례안을 최재형 부위원장님이 설명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아픈 아이 돌봄 지원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의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교육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영희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의안번호 제2735호 익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장애인에 대한 보호정책이 수용시설에서 지역사회 지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생활환경 조성 및 주거 결정권 보장을 위해 기존 조례의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을 연계하는 지원 방안을 삽입하고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3년 관내 거주시설 인권 문제 발생으로 23년 6월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와의 면담에서 전북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한 탈시설 관례 조례 제정을 요구하였었고 2022년 6월 30일 전주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 개정 및 2023년 10월 10일 전라북도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정 등으로 이미 전라북도 및 타 시군에서는 탈시설 및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재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 조례안은 총 20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조례명을 익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에서 익산시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신설된 조항으로는 제2조 정의 탈시설 및 활동 지원 급여 용어 제4조 법령 등과의 관계, 제5조 2항 기본 계획의 수립 시행, 제6조 시행 계획의 수립 시행과 제12조에서 제15조까지 자립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능, 위원회 해촉 등에 관한 조항, 제20조 평가가 신설되었습니다. 기존 수정 보완한 조항으로는 기존 조례 제5조 자립생활 지원은 제7조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으로 제목 변경과 내용을 수정 보완하고 기존 조례 제8조 시설 퇴소자에 대한 지원, 제9조 자립생활 체험홈, 제11조 자립생활 주택 지원은 개정조례 제7조의 각 호의 사항으로 이동 및 보완, 기존 조례 제10조 주거 서비스는 개정조례 제8조 주거생활 지원으로 기존 조례 제17조 활동 지원 급여 추가 지원은 개정조례 제11조로 이동, 기존 조례 제12조 센터의 지원, 제13조 센터의 운영은 개정조례 제16조 2항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센터는 업무 수행 항목으로 내용 수정 및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경환입니다. 2024년 5월 30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35호 익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복지교육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보고입니다. 조례 개정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 전 조례가 중증 장애인에 한정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였으나 조례의 대상을 중증 장애인에서 장애인 전체를 확대하고 자립생활의 영위를 위해 탈시설 지원 등의 지원 사업을 추가 확대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의 정의를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의 사람으로 규정하여 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법령 등과의 관계 조항을 신설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를 따르도록 하여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일반 조례의 지위를 부여하였으며 안 제5조는 장애인 복지 증진과 자립생활을 위해 5년 주기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안 제5조의 기본 계획에 따라 해마다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7조는 탈시설까지 확대한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시장이 공공임대주택 및 주택, 구입자금 개보수 사업에서 장애인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안 제15조까지는 자립지원의 적정성 심의를 위한 자립지원위원회 구성, 운영 시기, 기능, 해촉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된 다른 위원회와 성격,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는 설치,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2024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운영 지침에서도 기존의 장애복지법 제32조 7에 따른 장애인 전담 민간협의체나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등 활용 가능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본 조례안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이 별도 자립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안채 16조에서는 안채 20조까지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각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설립과 수행 업무, 운영 기준, 휴게 처리 기준, 지도 감독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였으며 안채 20조는 시장에게 조례안에 따라 지원한 시설과 사업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의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2008년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의 국회 비준으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등에 관한 국내 이행 사항 제출이 의무화되었으며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주거 선택권을 보장받고 지역 사회에 정착하여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현 정부도 장애인 맞춤형 통합 지원을 통한 차별 없는 사회 실현을 국정 과제로 채택하여 시설, 거주,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주택 및 주거 서비스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주거 선택권 보장을 추진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2022년부터 장애인의 지역사회로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 사업을 추진 중이며 현재 익산시를 포함해 전국 24개 자치단체가 시범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익산시는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인권침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장애인의 인권 존중과 지역사회 자립을 보장하기 위한 시범사업에 적극적인 모습이며 정부의 2024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운영 지침에 근거하여 기존의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탈시설까지 확대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최근 서울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가 중증 장애인의 거주 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이유로 보호자 등의 조례 폐지 청구가 있는 등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바 장애인 거주 시설과 탈시설은 모두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어느 시설이 우선되는 것보다는 두 가지 방법을 병행 발전해 나가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의 본 조례에 전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상 이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 네, 손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 자립생활 체험홈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일시적으로 네, 잠깐 머물면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네. 이 법이 이 조례가 있는 동안 익산시에 이런 사례가 혹시 있었나요? 네,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있나요? 네, 있습니다. 자립홈, 체험홈이 네, 체험홈이 있습니다. 몇 군데 세 정도 곳 있어요? 있습니다. 네. 장애인 공생을 말하는 건 아니죠? 시범 사업으로 한 군데 있고요. 시범 사업으로요? 예, 그리고 지금 사업 주체는 어디예요? 늘 사랑입니다. 사단법인. 그리고요. 시범 사업만 하고 있고 또 하나 그러니까 시범 사업으로 한 개소가 있고, 한 개소. 예, 자립지원 생활지원 자립지원 센터에 두 개소가 또 있습니다. 별도로. 아, 자립지원센터요. 네, 네, 네. 거기서 지금 혹시 몇 분의 장애인 분이 거기에서 지금 시범 사업으로는 한 분이 예, 최근에 지금 4박 5일 체험홈에서 기간이 많이 안 됐어요? 네, 이분 네. 들어오신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일시적으로 네. 그 자립하기 전에 훈련하는 네, 어떤 기간이어서. 형태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입소하는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 한 번 머물면 뭐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그 지금 보통은 일주일 이내 정도. 예. 일주일? 네, 네. 일주일 정도 있다가 그러니까 퇴소한 장애인 분들이니까 일주일 정도 퇴소는 있다가 아니고요. 퇴소하기 전에 퇴소 여기서 전에? 예, 여기서 경험을 하고 이제 훈련을 받은 상태에서 예, 이렇게 자립을 그 하게 이후에는 되는 자립 겁니다. 생활을 해야겠다 하면 이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네, 다시 원래 있던 네, 곳으로 거주시설로. 예, 가기도 네, 하고 네, 네, 네. 예. 여태까지는 사례는 지금 한 분 있었다는 네, 네, 말씀이신 있습니다. 거죠? 시범 사업으로.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손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른 질의 없으신가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 조례안에 항상 뭐 기본 계획에 대한 의무를 이제 해서 계획들을 뭐 3년 안에 5년 안에 어떤 정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의무화가 되어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계획을 하지 않거나 수행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었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먼저 이렇게 또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 시행 계획은 또 해마다 수립 시행을 하겠다고 의무화를 하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제 조례안에 이런 것들 좀 놓치지 말고 계획안들을 잘 수립해서 이제 예산 반영이라든지 우리 장애인분들에 대한 이제 생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꼼꼼하게 할 수 있도록 계획 의무화를 하셨으니까 그만큼 책임감을 갖고 이행을 하겠다라는 의지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뭐 앞으로 다른 보건복지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시행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좀 꼼꼼하게 잘 보실 계획이시니까 그런 것들도 놓치지 말고 잘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